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조간신문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밤사이에 뉴스가 바뀌어요. 늦지. 조간신문 보면 이미 소식이 늦어. 그러니까 조간신문 보면 이제 내용이 또 변해 있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줘요. 근데 왜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국가 간의 메시지는 전쟁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루에 몇 번씩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이 보통은 이제 협의하에 그 발표를 하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전쟁이죠. 전쟁 때죠.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외교에서 그 프로토콜 네. 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프로님 혹시 프로토콜을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프로토콜? 예. 프로토콜. 이거 어렵네. 그렇죠. 사전 약속 이렇게 의전입니다. 관리?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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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이제 의전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렇겠네요. 꼰대 네. 형님들이 하는 그거를 바라는, 어르신들이 바라는 허례허식을 의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외교부 고위 관료분하고 저녁 먹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두 국가의 사람이 만나면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쪽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왼쪽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둘이 빈정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날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의 약속을 정해놓는 것을 의전이라고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거기 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그게 의전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 멋있는 거구만. 그게 아니라 네. 서로 그런 것 때문에도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외교인데 그냥 이렇게 뚜시 그러니까 나도 뚜시 이러고 뭔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저 증시 마감 미국 증시 마감. 보죠. 네. 다우존스 한번 지수 보십시오. 이게 완전 시작하자마자 폭락했다가 뒤에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죠. 여기도 폭락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네. 다우존스는 1.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8% 하락했고, S&P 500은 0.7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캐나다에다 관세 부과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이래가지고 좀 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얘기는 좀 첫 번째 뉴스로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30일간 휴전을 하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했습니다. 러시아는요? 네, 러시아는 이제 선택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잘 설득해 주세요. 요 정도 톤인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루비오 장관이 시작하자마자 떡밥을 하나 던졌습니다. 네. 14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얘기는 크림반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크림반도하고 그 루안스크 그쪽 지역, 네. 러시아 점령 지역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그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만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종전에 합의를 해갖고서 이 선택은 러시아가 이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입장을 이제 미국의 입장을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을 하고 이제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종전 협상을 하는 부분들의 조건이니까, 이 정도면 러시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 광물협정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너무 무례해요. 그거 젤렌스키가 볼펜 들고 기다리고 있어. 야 사인해. 그러면 딱 사인하려고 볼펜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 이게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에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자기 부하 직원도 아니고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나다 관세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날 워낙 M7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네. 테슬라 뭐 10몇 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3% 올랐으니까 네. 뭐 이거 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차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원래 이런 주식이야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이러다가 또 언젠가 기대감이 생기면 좀 오르겠지라는 생각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또 기업이 주는 일종의 신뢰? 뭐 원래 그래. 네. 이것도 신뢰. 그런 신뢰예요? 일관적이다. 그러니까 워낙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덜 예민한 게 테슬라 투자자분들인데 네. 이게 그 신입 테슬라 투자자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방송 내내 테슬라 얘기만 하고 신입. 정작 테슬라 투자자들은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옛날부터 네. 투자하신 분들은 막 $50, 뭐 $100 들어가신 분들은 아이고 얘네들아 또 이런다. 네. 아유 그러면 또 많이 사자. 겪어봤지. 아유 머스크가 또 사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밤에 있었던 그 캐나다 관련한 얘기인데요. 그 캐나다에 대해서 저녁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밤. 우리의 네. 시간으로 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의 그 25% 포인트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추가하겠다. 그 전에 25였죠. 그러니까 25 더하기 25에서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 요금을 25%를 올린다라고 네. 조치를 했었고 미국의 부가는 유제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 날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요 얘기가 미국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5% 추가 관세 얘기를 미국에서 던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유제품하고 전기를 던졌고 미국에서 철강하고 자동차를 던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한번 부딪히고 나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담당 고문은 뭐 12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캐나다산 철강제와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관세를 던지는 건 럼프형이 던지고 네. 그 유예해 주는 거는 또 밑에 장관들이하고 좀 그런 맞아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것도 일종의 뭐 미디어 전략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때리는 모습만 강인한 모습. 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의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상대로 매기는 관세에는 네.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이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처음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적용 대상은 253개인데 이게 철강 알루미늄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철강이라 그래가지고 강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 볼트너트, 네. 볼트너트도 쇠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비행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다 철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볼트너트 스프링 같은 166개 파생 상품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곧바로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가전 부품 같은 87개 파생 상품, 네.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철강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관세 적용이 유예가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이 품목별로 이게 산업부에서 자료를 낸 게 보니까 철강 쪽에서는
즉시 적용되는 품목이 155개가 있고 유예가 되는 품목이 한 12개가 있고 알루미늄은 즉시 적용이 오히려 숫자가 좀 적고 적용 유예 품목이 좀 많더라.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낸 자료인데 이게 그 이렇게 자료를 낸 이유가 이제 그 적용 유예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지금 그 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적용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적용이 안 되는지가 네. 이게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산업부에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까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까 안 좋을까? 라는 부분들이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쿼터가 적용이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상대는 우리나라의 상대는 이제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US 스틸이나 이런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일부 수요가 US 스틸 쪽으로 가겠죠. 네. 근데 US 스틸이나 아니면은 그 철강 업체들이 뭐 원래 만들던 공장 가동률이 뭐 절반 이하인 것도 아니고 네. 돌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지금부터 생산량을 늘린다 그래도 뭐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날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모든 국가들의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뭐 해볼만하지 않나? 라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는 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공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된다는 네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에다가 철강사를 만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딴 나라에서 들어가는 건 다 관세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관세를 매겨갖고 안에 네. 있는 애들이 수혜를 보는 네. 그런 상황들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이 철강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의 특히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 어디까지 가는지, 또 우리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순서가 우리 순서도 이제 네. 오긴 올 텐데 그거 좀 잘 지켜보면서 왜 철강 관세 맞았잖아요. 철강 관세 예, 예. 요거 말고도 이제 더 영향력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준비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철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철강이요?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철강은. 아,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사드려야 돼. 그러면 관심을 갖기 뭐. 시작할 거예요. 그럼 모든 산업군에 네. 관심을 가지고 철강 많이 파나 근데 미국으로 우리가? 쿼터가 적용이 돼 있죠. 많이 팔긴 파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 철강제를 단순히 철강제로 볼 수는 없는 게 현대차 공장에 있는 자동차 부품들도 다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이 또 미국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도 철들은 다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울산에다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 공장. 예, 수소차가 한참 한 5, 6년 전에 그 넥소 예. 나올 때 그때 이제 막 잠깐 관심 많이 받다가 이제 전기차 거의 대세되면서 수소 연료 자동차는 조금 뒷전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시동등 거는 거예요? 부릉부릉? 근데 저는 뭐 여전히 그 뒷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소라는 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차의 문제를 앞서서 에너지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수소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고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예. 이게 연료전지 공장을 그 울산에다가 짓는 건데 이게 연료전지 공장은 중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올해 이 넥소 후속 모델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이니시움이라는 차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니시움? 예. 이 차를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네. 그러니까 약간 넥소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이니시움은 약간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컨셉이에요? 아니면 그냥 양산차 모델 그대로예요? 이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컨셉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네모네모 네. 요새 그러니까. 현대차가 네모네모 많이 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모네모한 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그 뭐죠? 그 현대차 아이오닉 5랑 저 어디야 그 랜드로버 쪽 계열, 랜드로버 렌즈 저는 딱 토요타 랜드 크루즈 같은 거 떠올랐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다, 아마 이런. 랜드 크루저. 네. 뭐 그런 느낌 좀 있네. 네, 약간 느낌 있네요. 하여튼 저렇게 일단 모양은 예뻐. 저는 모양은 예쁘다. 예뻐요. 네. 근데 요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노조 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대차 취재하다 보면 노조 쪽 얘기가 좀 나와요. 왜냐면 네. 공장 짓고 뭐 하고 하려 그러면은 그 사측에서 노조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일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이게 그 뭐 H2라는 수소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차를 만드는 부분들에서 전략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뭐 차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서플라이 체인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수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연료연지이기 때문에 네. 그 연료연지는 발전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트럭이나 전기 뭐 버스 아니면 비행기, 배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제목에다가 이번에는 속도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 사업이 원래 현대 모비스가 원래 하려 그러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 SK에서 네. 인천에서 수소 만드는 공장 만들었다가 네. 그 옆에 현대모비스가 연료연지 공장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장 안 만들어 갖고 인천에 수소가 놀고 있다고. 네. 네. 그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 연료연지 공장을 현대모비스가 한 1조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연료연지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프로젝트가 좀 다시 원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럼 그 연료연지가 나오면 그거를 탑재한 차가 나오고 차가 나오는 걸 염두에 둬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충전소를 만들고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네. 연료연지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해서 딱 접어버리니까 나머지 공급망들이 다 붕괴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현대 모비스도 현대차가 만들어주면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럼 거기 공장도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현대차가 흡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인천이었다가 울산으로?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그 공장을 짓는 위치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뭐 현대 뭐 수소차가 전기차한테 밀린 거 아니냐라고 보면은 네. 이거는 이론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럭이면은 내구성이 높아야 되는데 뭐 5년밖에 못 쓰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전기차는 그 뭐 주행 거리도 최소 400km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내면서 전기 인프라는 전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역전이 발생을 했었던 건데 이게 에너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은 거고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복잡한 일이 생긴 게 이번에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 자금이 들어간 어떤 프로젝트에는 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하나 또 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네. 여기에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대상이 CATL, BYD, 엔비전, EV, 하이튠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 네. 6곳입니다. 이 6곳이 다 중국산 배터리의 선두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그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못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에너지부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있겠느냐 싶겠지만 네. 그럼 미국에 있는 ESS 프로젝트들이 또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인터 배터리에서 그 어디야 LG엔솔이 ESS용 LFP 네. 뭐
다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생길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되 네. 너무 무리해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터리도 뭐 자동차 회사들이 주문한다고 막 신났다고 공장 막 짓다가 네. 뭐 차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D 차원에서의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가는 것들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지금 중국산 자동차 수입에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러시아가? 예. 러시아는 왜? 그러니까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재활용 수수료를 $750로 인상을 한다. 네. 작년 9월 대비해서 2배 넘는 수준인데 네. 이게 재활용 수수료라는 게 자동차 수입을 할 때 부과되는 폐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입하려면 나중에 폐기될 수 있으니까 거기 수수료 매겨 일종의 관세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러시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보다는 뭐 지금은 생산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거 중국산에다가 왕창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네요. 시국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은 아무래도 에너지로 지금 막 에너지 교류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거기다 자동차 관세를 또 네. 매긴다. 그게 1등 업체가 러시아 업체예요. 러시아도. 러시아의 그 우리 현대차 공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나온 건가? 그러니까 백옵션 받고 있죠. 백옵션이라는 게 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이 괜찮아지면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놀고 있어요? 아니죠. 러시아 업체가 샀죠. 러시아 업체가 샀는데 대신 나중에 사이 좋아지면 우리 업체가 다시 사는 걸로. 예, 예. 러시아가 그럼 돌리고 있어요 그 공장? 예,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이건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LNG. 자꾸 저희가 산업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낯설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 산업재 쪽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산업재를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LNG, 뭐 알래스카 뭐 이런 얘기가 다 LNG 프로젝트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LNG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필요한 거 중에 하나가 그 FLNG라는 네. 그 바다에 떠 있는 LNG 터미널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삼성중공업의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 이렇게 생겼거든요. 볼까요? 그냥 공장인데 그냥 공장이네요. 네, 네. 공장인데 그 위에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야, 저거 배로. 되게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른바 해양 플랜트라고 불리는 네. 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연안 FLNG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뭘 실어 갖고 온다. 네. 뭐 LNG 선박에다가 뭐를 실어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LNG를 캐요. 네.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안쪽으로 육지로 보내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터미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액화도 해야 되고 기화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육상에다 만들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짓는 게 오히려 그 좀 더 저렴하더라. 그래가지고 좀 빠르죠, 그리고 뭐가 빠르죠? 그 건조 기간. 건조 기간 네. 빠르죠. 그러니까 뭐 육상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을 조선 3사를 다 망하게 할 뻔한 그렇죠. 그런 저기 해양 플랜트. 해양 네, 플랜트. 해양 플랜트. 다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접었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 안 접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잠비크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지금 뭐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저 손실 처리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LNG의 시대를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그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내서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윗슨 정도. 중국의 한 업체 정도 네, 있습니다. 중국 한 업체 정도. 근데 거기도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국가 기관 산업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국에다가 맡긴다. 그게 애매하죠. 이거 애매하죠.
그러면 거의 사실상 글로벌 독점 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밑바닥 산업재들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의외로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10년 정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후에 우리나라 주요 사업으로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거의 명확한 건 조선방사는 거의 명확하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LNG 르네상스가 도래를 한다면 이 FLNG 쪽이 다시 부활하지 않겠나라는 기대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네네네. 보여드렸습니다. 결국에 하여튼 뭐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뭐 기름도 캐고 하긴 하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청정 연료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NG 같은 게 그래도 석유보다는 조금 더 유해 물질이 좀 덜 나올 거고 그런 생각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닌가? 그냥 지들 많아서 그런 걸 겁니다. 아 LNG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LNG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 가스가 그래요? 많아서, 가스가 셰일가스 이런 많으니까. 거. 거기는 그냥 꽂으면 막 콸콸콸 쏟아지나? 슉 나오죠. 그래서 쏟아져요. 예. 사실 그래서 깨끗한 물도 콸콸콸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이 퓨리데이 싱크대 정수기가 집에 그냥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오. 아니면 뭐 어디 싱크대 밑을 숨겨서 이렇게 딱 장치해 놓은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요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그 싱크대에 있는 그 네. 수전 있죠? 네. 거기다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껴버리면 돼. 그럼 어. 요게 이제 그 정수 짜자작 돌아가고 그다음에 네. 여기 필터 마지막 필터까지 해서 깨끗하게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럼 그냥 뭐 녹물이고 자시고 뭐 네. 안에 뭐 무슨 누구 저 벌레들이 알 까고 한 거 뭐 우리 다 먹고 그랬잖아요. 네. 벌레 알까지. 다 먹었는데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 뭐 장난치느라고 여기다가 막 예전에 얼마나 우리 많이 장난쳤어요. 네. 저 화장실에 막 그 쉬한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걸러주는 네. 퓨리데이 싱크대 정수기. 요즘에 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행 떠날 때 이런 샤워기 필터 있잖아요. 들고 다녀요. 그 샤워기 꽂는구나. 네, 특히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물에 맞아.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고 해서 네. 샤워기를 이걸 들고 다녀. 맞습니다. 그래서 꽂아서 샤워하고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가 조그만하게 하여튼 있는데 언제 교환하면 되는지까지 여기 딱 보입니다. 아 디스플레이에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탁탁 돌리면 그냥 흐르는 물 이런 거 할지 아니면 샤워기처럼 나올지 이런 거 다 요거 딱 조절해 주죠. 네. 네. 정말 최고의 정수기. 이제는 더 이상 뭐 굳이 이렇게 크게 정수기 달아갖고 거기다 뭐 이렇게 빼먹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바로 그냥 수돗물 나오는 거 그대로 정수해서 그대로 받아 마시면 됩니다. 오. 깨끗하게. 이거 싱크대에다 설치하려면 뭐 어디 뚫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거 아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네, 원래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필요가 근데 없다는 이건 겁니다. 수전에다가 그냥 돌려서 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유 아주 그냥 편하게 여러분 정수된 물 드시거나 아니면 그걸로 생활용수 쓰시면 되겠고요. 네. 요렇게 또 깨끗하게 했는데. 예전에는 네. 우리 저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상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에어프라이어에 뭐 고기 아니면 뭐 위에 저 후드티에 신발 뭐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걸 갖고 맥락을 오더라고. 갖고 네. 스토리와 함께 제품을 가져왔었죠. 그렇지. 그래서 할 말이 좀 있었어. 네. 근데 이제는 뭐 막 갖고 와. 자 오늘 화장품 갖고 뭐야 이게? LBB 피부 클리닉 패키지인데 이거랑 도대체 이 정수 필터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깨끗한 물로 씻었는데 둘 다 깨끗하네요. 로션이 아. 예? 아니, 나도 받쳐줘야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엮으려고는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자 이건 그냥 독립 다른 상품입니다. 네. LBB 유명한 저 이거 브랜드라면서요. 그렇죠, 네. 피부 클린 패키지로 요거는 뭐 들었냐? 로션, 그다음 폼 클렌저, 그다음에 마스크팩 이렇게 해갖고. 네. 마스크팩까지. 폼 요즘은 다 비누를 안 닦고 네. 폼 클렌저 쓴다면서요. 그쵸. 그리고 이제 로션 요거 하나면 다 되는 거니까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나도 뭐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나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잘 엮였어요. LBB 폼 클렌저 로션 마스크팩. 정프로님 폼클렌저 쓰세요? 요즘에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안 썼는데 예전에 이제 세수도 잘 안 했지.
안 했는데 어제 압권 하는데 채팅창에서 예. 정프로님은 머리를 감냐 안 감냐를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PD하고 그 구독자 여러분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PD가 깎는다 그랬더니 뭐 아.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네가 어떻게 하냐고 막 아, 와, 역시 네가 봤냐고 막. 구독자 여러분 날카로운데 네. 깎는 날도 가끔 있죠. 그러나 저는 깎는 날. 환경을 또 먼저 생각하는. 예, 그리고 너무 자주 깎는 게 안 좋습니다. 음. 예, 피부에나 뭐 이렇게 저 두피에 좋지 않아요. 네. 적당하게 뭐 일주일에 한 네, 그렇게 이제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건 이제 피부 클린 패키지니까 네. 이렇게 이제 세트로 가져가시면 편안하게 여러분의 피부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샤워할 때도 이런 거 저 하시는 분들 있다 그죠? 그 샤워 많이 해요. 그죠? 네, 샤워할 샤워할 때도 때 요거 많이 해요. 필터 네. 껴갖고 하시는 필터 분들이 껴서. 있는데 네. 이렇게 집에 뭐 샤워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싱크대 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 쓰시면 매출이 팍팍 올라가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그 오래된 아파트 사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게 배관 때문에 가끔 이제 녹물 나오는 경우 있다고요. 아, 그런 그래요? 분들도 또 쓰실 수도 있고. 여기 이제 48,000원이니까 네. 뭐 집에 한 4군데 달아도 뭐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물론 저 수돗물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에 그래서 받아서 바로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뭐 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수돗물 냄새 또 싫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에 별 문제 없으나 네. 그래도 그런 냄새까지 다 잡아주는 요 퓨리데이 싱크대 정수기 이렇게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예, 내일 목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